네. 예. 교재 135페이지 4장 급수위생의 적중예상 문제를 좀 훑어보고 그리고 진도를 붙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 1번하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빈번하게 최근 옛날 할 거 없이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특히 2번 문제 밀스 라인케 현상 있잖아요. 강조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수인성 감염병 당근 감소하고 일반 사망률까지도 감소하더라. 여과급수했더니 그게 밀스 라인케였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가지고 보시면은 4번 문제 같은 경우 수인성 감염병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리고 139페이지에 있는 1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좋은 문제고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두 장 넘기면 22번 문제가 있는데 폭기의 효과를 할 수 없는 것은 3번이 정답이죠. CO2 제거는 맞는데 DO 감소가 아니라 DO 증가시키는 거죠.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 산소와 메탄, 산소와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는 2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완속사 여과법, 급속사 여과법 비교해가지고 26, 28, 29 다 비슷한 문제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6번 문제 보시면 음료수의 소독 목적은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음료수의 소독 목적은 다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5개 중에서 다 4개 버리고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뭐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 소독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든가 가장 가까운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 그쵸, 대장균균 사멸, 세균 발육 억제, 모든 미생물의 사멸 뭐 다 좋은데 아무튼 병원균 사멸이 가장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어디다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정답을 고르느냐 이런 게 단순 암기보다 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그 다음에 40번 문제가 염소 요구량 가장 잘 설명한 건 뭐냐? 요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염소 요구량과 잔류 염소량을 합하면 뭐가 되는 거죠? 염소 주입량이 되는 거죠. 염소 주입량은 잔류 염소하고 플러스 염소 필요량.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아니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고 외울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한글 국어 문제를 막 어렵게 내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앞뒤 도치시키고 뭐 높지 않다 낮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아닌 게 아니다 뭐 아닌 게 아닌 건 아닌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막 국어 문제를 내고 그러니까 살짝 당황하거나 해서 리듬을 놓치거나 시간에 쫓기거나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OMR 카드 막 적다가 막 삑사리가 한 2개 났는데 그거 막 다시 받아가지고 소원번호부터 다시 체크하고 막 이러다 보면 당황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전염소처 41번 문제도 좋다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들이고 46번 같이 살균력이 가장 큰 거 고르는 문제. 그리고 53번을 체크를 해주세요. 153페이지에는 수도꼭지죠. 수전. 수도꼭지에서 유리잔류 염소 농도를 0.4 ppm으로 했다면 그게 소화기계 감염병이 유행할 때, 철의 망간, 정수철의 이상이 발생, 원세 수질이 매우 악화되었을 때, 아까 페놀 방류 사건 그런 경우죠. 근데 단수 단전호는 아니다 하고, 그 다음에 2장 넘겨서 61번 문제 보시면은 앞 시간에 설명했던 게 여기 나오죠. 페놀이 유입이 되면 클로로페놀을 생성시키는데 이게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하고 163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받으신 문제도 보충 문제도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먹는 물 수질 검사 항목이
중 수도전의 월간과 검사 항목으로 가장 바르게 된 것은 이런 문제 좋으니까 가장 바르게 된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면은 꼼꼼히 잘 따지셔가지고 봐야 됩니다. 대장균, 일반 세균, 잔류염소. 대장균은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 일반 대장균군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